학생제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오늘도 촉촉한 대지에서 막 돋아난 새싹처럼 파릇파릇한 도전자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우리 학생들의 빛나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 퀴즈왕이 되기 위해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시작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춰야 하는 1라운드와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그리고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맞춰라. 열정 넘치는 대결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에 도전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화곡중학교 윤승원 학생. 안녕하세요. 화곡중학교 윤승원입니다. 그동안 공부해온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 도전자, 광장중학교 강경은 학생. 안녕하세요. 광장중학교 강경은입니다. 아는 문제라도 열심히 풀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중화중학교 지용현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중화중학교 지영현입니다. 즐기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잠실중학교 김수영 학생. 안녕하세요. 잠실중학교 김수영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선택하고 숫자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푸는 방식인데요.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할 수 있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5문제를 모두 맞힐 경우 시작 점수 10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맨 왼쪽에 있는 윤승원 학생부터 숫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숫자 선택해 주시죠. 3번 선택하겠습니다. 3번. 자, 숫자 3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점 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 천, 종이, 나무 조각, 사진 등을 오려붙여 화면을 구성하는 미술 기법은 무엇일까요? 1. 콜라주, 2. 프로타주, 3. 모자이크. 1번 콜라주 하겠습니다. 1번 콜라주. 정답입니다. 조선시대 중앙정치기구 중 3, 4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홍문관, 2. 사헌부, 3. 의금부. 3번 이금부 하겠습니다. 3. 의금부. 정답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중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1. 헤르츠, 2. 쿨롱, 3. 패러데이. 3번 패러데이 하겠습니다. 3번 패러데이. 정답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연산군, 광해군 시대의 기록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1. 실록, 2. 사기, 3. 일기. 1번 실록 하겠습니다. 1번 실록.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일기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국가가 편찬한 기록서인데요. 폐위된 왕대의 기록은 실록이 아닌 일기로 불렸습니다. 자, 5번째 문제 드릴게요. 나와 이모는 몇 촌지간일까요? 1. 2촌, 2. 3촌, 3. 4촌. 2번 3촌 하겠습니다. 2번 3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승원 학생은 8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전자 강경은 학생도 숫자 골라주세요. 2번 하겠습니다. 2번. 자, 강경은 학생은 숫자 2를 선택했습니다. 선전을 기대하면서 그럼 숫자 2에 포함된 문제 지금부터 드립니다. 분출된 용암의 점성이 묽어 방패를 엎어놓은 듯 경사가 완만한 화산은 무엇일까요? 1번 종상화산, 2번 순상화산,
3번 성층화산, 2번 순상화산 하겠습니다. 2번 순상화산 정답입니다. 덜미를 잡히다 해서 덜미는 신체 부위 중 어디를 뜻하는 걸까요? 1번 머리, 2번 허리, 3번 목. 3번 목 하겠습니다. 3번 목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1차 산맥에 속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마천령 산맥, 2번 언진산맥, 3번 노령산맥. 3번 노령산맥 하겠습니다. 3번 노령산맥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마천령 산맥이었습니다. 1차 산맥은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공 및 단층 운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이루어진 산지입니다. 마천령 산맥이 우리나라 1차 산맥에 속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음악의 샘여림 중 조금 세 개를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포르테시모, 2번 포르테, 3번 메조포르테. 3번 메조포르테입니다. 3번 메조포르테 정답입니다. 조선시대 대표 의료기관인 삼의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비원, 2번 전의감, 3번 해민서. 2번 전의관 하겠습니다. 2번 전의감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대비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경은 학생은 60점을 획득했습니다. 오늘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남은 두 학생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현 학생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난이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 라운드인데 몇 점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60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점 목표, 점점 목표가 낮아집니다. 60점 이상 꼭 힘내서 획득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자, 그럼 숫자 골라주세요. 저 1번 하겠습니다. 1번, 지용현 학생은 숫자 1을 선택했습니다. 숫자 1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14세기 중엽 유럽 지역에 퍼진 전염병으로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패스트라고 불리는 이 병은 무엇일까요? 1번 천연두, 2번 홍역, 3번 흑사병. 3번 흑사병 하겠습니다. 3번 흑사병 정답입니다. 일식의 종류 중 태양의 중앙 부분만 가려지고 태양의 가장자리만 둥글게 보이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1번 개기일식, 2번 금환일식, 3번 부분일식. 답은 1번 개기일식입니다. 1번 개기일식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 금환일식이었습니다. 금환일식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고 태양까지의 거리가 다소 가까워지면 달의 시지름이 작아져서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한 일식을 얘기합니다. 금환일식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남성 성악가의 음역대 중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음역은 무엇일까요? 1번 베이스, 2번 테너, 3번 바리톤. 3번 바리톤 하겠습니다. 3번 바리톤 정답이 아닙니다. 자, 정답은 1번 베이스였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고려 말 조선이 건국되기 전 지어진 시조 하여가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1번 이성계, 2번 이방원, 3번 정몽주. 답은 2번 이방원입니다. 2번 이방원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4대 명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단오, 2번 한식, 3번 정월대보름. 답은 2번 한식입니다. 2번 한식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정월대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4대 명절은 설날, 단오, 추석, 그리고 한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용현 학생은 4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자 김수영 학생이 번호를 골라주겠습니다. 4번 선택하겠습니다. 4번. 자, 김수영 학생의 문제는 4번에 포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숫자 4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그랜드 캐년, 2번 개마고원, 3번 옐로스톤 국립공원, 2번 개마고원입니다. 2번 개마고원.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궁중음악인 당악과 향악에서 악절의 시작이나 끝을 알리는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편경, 2번 나각, 3번 박. 답은 3번 박입니다. 3번 박. 정답입니다. 인도 카스트 신분제 중 원주민을 지배했던 제2의 계급은 무엇일까요? 1번 브라만, 2번 크샤트리아, 3번 바이샤. 답은 2번 크샤트리아입니다. 2번 크샤트리아. 정답입니다. 베네딕트 용액으로 포도당을 검출할 때 나오는 반응색은 무엇일까요? 1번 청남색, 2번 보라색, 3번 황적색. 답은 2번 보라색입니다. 2번 보라색.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 황적색이었습니다. 베네딕트 용액은 청록색이고요. 포도당과 만나면 황적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윤선도의 시 오우가에서 화자가 예찬하는 자연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흙, 2번 돌, 3번 달. 답은 1번 흙입니다. 1번 흙. 정답입니다. 김수영 학생이 60점을 획득했습니다. 방심은 금물, 자신과의 싸움 100점 라운드. 시작 점수로 윤승원 학생 80점, 강경훈 학생 60점, 지용현 학생 40점, 김수영 학생이 60점을 획득했는데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금부터 펼쳐질 두뇌 서바이벌을 기대하시라. 총 9개의 문제가 제시되고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요.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를 마쳤을 때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됐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천천히 잘 보고 자신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윤승원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골라주세요. 눈 하겠습니다. 눈. 자, 윤승원 학생은 키워드 눈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눈의 구조를 사진기와 비유했을 때 이것은 조리개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지용현 학생이 가장 먼저 버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은? 답은 수정체입니다. 수정체. 틀렸습니다. 자, 윤승원 학생. 답은 선모체입니다. 다시 한번요. 선모체입니다. 선모체.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잘 들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자, 김수영 학생. 답은 홍채입니다. 홍채. 자, 홍채. 정답입니다. 네, 수정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눈의 색깔을 결정하는 이것, 홍채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아까 남은 두 친구도 문제를 끝까지 들었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자, 김수영 학생,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자, 언제쯤 자신감이 생길지 함께 응원하면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역시 김수영 학생이 골라주시죠.
소리 선택하겠습니다. 소리. 자, 김수영 학생은 키워드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한글의 자음 중 안울림 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중 예사 소리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강경은 학생, 된소리입니다. 된소리. 된소리 정답입니다. 자, 후두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성문을 폐쇄해내는 소리, 바로 된소리였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강경은 학생이 골라주세요. 원자 선택하겠습니다. 원자. 자, 세 번째 키워드 원자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중성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전하를 띠게 된 자, 김수영 학생, 답은 이온입니다. 이온. 자, 문제를 채 듣지 않았는데요. 자, 이온 정답입니다. 네, 1834년 패러데이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류에 의해서 분해된 물질이 각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아내면서 이것을 이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김수영 학생이 120점으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자, 김수영 학생 다음 키워드 골라주시죠. 시 선택하겠습니다. 시. 자, 1라운드 네 번째 키워드는 시입니다. 자, 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 구절은 유치원의 시 깃발의 첫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쓰인 문학적 표현 기법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를 다 들어봤는데요. 네, 김수영 학생, 답은 역설법입니다. 역설법 정답입니다. 네, 역설법은 언뜻 보기에는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속에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문학적 표현 방법입니다. 정답 역설법이었습니다. 자, 김수영 학생이 150점으로 훌쩍 달아나고 있는데요. 자, 윤승원 학생이 80점, 강경은 학생이 90점, 지용현 학생이 40점입니다. 자, 네 학생 모두 긴장 풀고 집중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김수영 학생 다음 키워드 골라주세요. 문화 선택하겠습니다. 문화. 자, 문화.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문화 문제 드립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중 하나인 이것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각각의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보는 이 견해는 무엇일까요? 강경은 학생,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 정답입니다. 네, 그 지역 사람들의 삶, 사고, 환경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 하나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 문화 상대주의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강경은 학생이 12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 남은 키워드는 4개입니다. 절제된 표정 속 숨겨진 내공의 소유자 김수영 학생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뒤를 바짝 쫓는 강경은 학생. 긴장한 탓에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지용현, 윤승원 학생. 이제 남은 문제는 4개. 2라운드로 진출할 주인공들이 곧 결정된다. 자, 우리 지용현 학생과 윤승원 학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경은 학생이 다음 키워드 골라주시죠. 바람 선택하겠습니다. 바람. 자, 바람을 선택했고요. 문제 드립니다.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는 이것은 자, 지용현 학생, 성층권입니다. 성층권. 성층권 틀렸습니다. 윤승원 학생, 정답은 대류입니다. 대류 틀렸습니다. 자, 이제 4명의 학생 모두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용현 학생,
답은 편서풍입니다. 편서풍. 편서풍. 틀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제트기류였습니다. 띠 모양의 편서풍으로 대류권과 성층권의 경계면 부근에서 등압선과 나란하게 부는 좁고 강한 바람, 제트기류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강경은 학생, 이전 문제 정답자죠. 강경은 학생이 다음 키워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문화재 선택하겠습니다. 문화재. 자, 문화재를 선택했습니다. 자, 네 학생 모두 문제를 잘 듣고 집중해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화재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국보 이것은 국보까지 했는데요. 자, 김수영 학생. 답은 금동대학로입니다. 금동 대왕로. 틀렸습니다. 지용현 학생. 답은 백제 금동대학로입니다. 백제 금동 대왕로. 틀렸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이 문제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학생 모두에게 기회는 있고요.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드릴게요.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국보 제287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이 문화재를 제작한 고대 국가는 어디일까요? 자, 윤승원 학생. 답은 백제입니다. 백제. 정답입니다. 금동대학로도 맞고 백제 금동대학로도 맞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백제였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끝까지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정답자 윤승원 학생이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죠. 바다 하겠습니다. 바다. 자, 키워드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와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의 차이를 조석간만의 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석간만의 차가 최대일 때와 최저일 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조석간만의 차가 최대일 때 그리고 최저일 때 각각 뭐라고 부를까요? 자, 강경은 학생. 만조와 간조입니다. 만조와 간조. 틀렸습니다. 자, 네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요. 자, 학생들이 조금은 헷갈리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사리와 조금이었습니다.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보름과 거의 보이지 않는 금음에는 인력과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해 조차가 가장 커지며 이때를 사리라고 합니다. 반면 상현과 하현에는 조차가 가장 작아지며 이 시기를 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리와 조금이었습니다. 자, 8번째 키워드 바다,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키워드는 단 하나, 교육기관인데요. 자, 이전 문제의 정답자 윤승원 학생이 다시 한번 마지막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죠. 교육기관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자, 마지막 키워드 교육기관 문제 드립니다. 이곳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설립된 지방초등교육기관입니다. 자, 강경은 학생. 향교입니다. 향교. 틀렸습니다. 문제 계속 드립니다. 이곳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설립된 지방초등교육기관입니다. 양인 자제들에게 유교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르친 곳으로. 자, 지용현 학생. 답은 서당입니다. 서당. 자, 1라운드 마지막 문제. 서당 정답입니다. 네, 서당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양인의 자제들을 위해 설립된 사설 한문교육기관입니다. 자, 1라운드 마지막 문제 지용현 학생이 맞춰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를 마친 결과 윤승원 학생이 110점, 강경은 학생이 120점, 김수영 학생이 150점으로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일라운드 결과 흔들림 없는 포커페이스로 선두를 지켜낸 김수영 학생과 침착하게 선두를 뒤쫓은 강경은 학생, 윤승원 학생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다. 긴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용현 학생은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지금부터 2배 더 치열하고 뜨거운 2라운드가 시작된다. 자,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총 7문제가 출제되고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 틀리면 20점 감점이 되게 됩니다. 이번 라운드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점이 있는 라운드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주로 현무암질 용암류의 다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흘러나온 용암이 급격히 식으며 발생하는 수축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이 전리는 무엇일까요? 자, 강경은 학생, 주상절리입니다. 주상절리 정답입니다. 네, 주상절리는 화산암, 암맥이나 용암, 용결은회암 등에서 생기는데요. 제주도의 정왕폭포와 천지연폭포가 이런 지형에 형성된 폭포입니다. 정답 주상절리였고요. 자,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강경은 학생이 맞춰줬고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국기가 나타내는 나라와 수도는 자, 김수영 학생, 인도 뉴델리입니다. 인도 뉴델리. 자, 화면에 보이는 국기가 나타내는 나라와 수도 인도 뉴델리 정답입니다. 네, 인도의 정식 명칭은 인도공화국입니다. 국토 면적은 세계 7위, 인구는 세계 2위고요. 행정구역은 28개 주와 7개의 연합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두 번째 문제 김수영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80점으로 다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중 극지방 상공에 나타나는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대기층은 자, 김수영 학생, 답은 10건입니다. 10건. 자, 10건이라고 답해 줬는데요. 10건 정답입니다. 열권은 지표면에서 대략 80km 이상에 위치해 있으며 전리층과 오로라, 유성 등이 나타나는 대기층이다. 공기 분자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다량 흡수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고도 100km 부근에서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다.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 현상은 공기가 상승할 때 부피가 커지는 현상으로 외부와의 열 교환 없이 내부에서 열을 얻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발생합니다. 이때 내부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는데요. 구름 형성의 원리인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자, 윤승원 학생, 답은 단열 팽창입니다. 단열 팽창. 구름 형성의 원리인 이 현상, 윤승원 학생은 단열 팽창이라고 답해 줬는데요. 자, 단열 팽창 정답입니다. 네,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고 매우 짧은 시간에 부피가 변하는 것을 단열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중 구름의 형성이 단열 팽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윤승원 학생, 그 100점 라운드 한 문제 틀렸을 때부터 줄곧 표정이 어둡다가 이제 2라운드 들어서 문제를 마치고 나서 조금 표정이 나아지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아직 긴장이 많이 된 것. 아직도 긴장이 많이 돼요? 네. 아직
2라운드를 치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다음 문제 드립니다. 비슷한 연령의 구성원들이 놀이를 중심으로 형성한 집단입니다. 대체로 아동이나 청소년 집단, 동네 친구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집단은 강경은 학생, 정답은 또래 집단입니다. 또래 집단 정답입니다. 네, 특히나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은 성격 발달과 생활 태도, 행동 양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죠. 정답 또래 집단이었습니다. 떨리는 긴장감 속에 시작된 2라운드. 첫 번째 문제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강경훈 학생과 연속 정답으로 선두권을 유지해온 김수영 학생. 그리고 과학 문제를 재빠르게 맞힌 윤승원 학생의 순발력까지. 개성 넘치는 새 도전자의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탈락의 위기를 넘어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그럼 2라운드 마지막 남은 두 문제 중 한 문제 먼저 드립니다.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오랫동안 공적을 쌓아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화면에 한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강경은 학생, 대기만성입니다. 대기만성. 자, 대기만성 정답입니다. 네, 중국의 사상가 노자가 도덕경에서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고 말한 데서 유래한 고사성어, 화면에 보이는 한자어 대기만성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남은 한 문제. 역시 세 학생 모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하면서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장자는 어느 날 꿈을 꾼 후 무라일체의 경지를 깨우쳤다고 하는데요. 호접지몽이라 불리는 장자의 꿈속 동물은 무엇일까요? 호접지몽이라 불리는 장자의 꿈속 동물 무엇일까요?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은 나비였습니다. 나비, 오랑캐호, 나비접, 의지, 꿈몽을 써서 호접지몽이라고 하는데요. 나비가 된 꿈이라는 뜻으로 무라일체의 경지 혹은 인생의 무상함을 비유하는 말. 자, 2라운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나비였습니다. 자, 윤승원 학생이 140점, 강경은 학생이 210점, 김수영 학생이 210점인데요. 자, 윤승원 학생. 자, 2라운드 여기서 도전을 멈추게 됐습니다. 네, 2라운드 결과 강경은 학생 210점, 김수영 학생 210점, 두 학생 동점으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멀고도 험한 김원장의 길, 지름길은 없다.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판단이 승부를 좌우하는데 2라운드의 청일점 윤승원 학생, 뒷심으로 추격에 성공한 강경은 학생, 큰 동요 없이 점수를 유지한 김수영 학생까지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윤승원 학생의 탈락이 확정되면서 더욱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데 지금부터 학생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이제 최종 3라운드 대결만이 남아 있습니다. 광장중학교의 강경은 학생, 그리고 잠실중학교의 김수영 학생의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두 학생 각각 210점으로 동점입니다. 자, 최종 3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30점부터 100점까지 서로 다른 점수들이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요. 감점은 없습니다. 자, 그럼 동점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강경은 학생이
먼저 키워드를 골라주겠습니다. 자, 3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요. 퀴 선택하겠습니다. 퀴. 자, 강경은 학생은 퀴를 선택했고요. 자, 높은 배점이 숨어 있네요. 100점이 숨어 있습니다. 퀴 문제. 두 학생 긴장 풀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100점이 걸려있는 퀴 문제 드립니다. 흥선대원군의 사가인 이곳은 고종이 태어나 12세까지 자란 곳으로 1977년 사적 제257호로 지정됐습니다. 우리말로 구름제라고 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흥선대원군의 사가인 이곳. 자, 과연 어디일까요? 자, 100점의 배점이 숨어 있는 만큼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5초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100점짜리 문제인데요. 자, 김수영 학생. 운헌궁입니다. 다시 한번요. 운헌궁입니다. 운헌궁.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김수영 학생이 정말 안타깝게 틀렸거든요. 자, 두 학생 모두 다시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제한 시간 5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제한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면 김수영 학생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정답은 운현궁이었습니다. 운현궁. 운헌궁이라고 했었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운현궁은 고종이 철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26대 왕이 되며 궁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흥선대원군은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 세제개혁 등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 끝까지 이 승부가 어떻게 펼쳐질지 저도 역시 정말 궁금한데요. 자, 다음 키워드 역시 강경은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즈 선택하겠습니다. 즈. 자, 네, 이번에는 30점짜리 문제입니다. 두 학생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긴장을 풀고 30점짜리 즈 문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 사용된 원시적인 방적기구입니다. 방추차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방추차라고도 불리는 이것 무엇일까요? 자, 실을 뽑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김수영 학생. 답은 가락바퀴입니다. 가락바퀴. 정답입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 김수영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킹 선택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50점이 숨어 있습니다. 50점짜리 킹 문제 드립니다. 이 해안 지형은 온대지방에서는 석영으로 구성돼 있으며 열대지방에서는 산호파편으로 이루어진 모래가 많습니다. 해수욕장으로 주로 이용되는 이 지형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문제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인데요. 자, 해수욕장으로 주로 이용되는 이 지형 무엇일까요?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김수영 학생. 사구. 사구? 사구라고 답했는데요. 자, 사구. 틀렸습니다. 자, 안타깝습니다. 두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요. 김수영 학생 역시나 한 글자는 맞고 한 글자는 틀렸어요.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것 같은데요. 자, 사구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한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정답은 사빈이었습니다. 사빈. 사빈이 정답이었고요.
우리나라는 동해안이 해저 지형의 경사가 급해서 파랑의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사빈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아직까지 두 학생의 점수 차는 30점 차입니다. 자, 남은 두 문제에서 오늘의 킹왕짱이 갈릴 것 같습니다. 210점 동점으로 시작한 3라운드. 세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 김수영 학생이 버저를 누르며 끊임없이 답을 외치는 가운데 강경훈 학생은 한 번도 버저를 누르지 못했다. 김수영 학생의 지치지 않는 도전이냐, 강경훈 학생의 뒷심이냐. 남은 문제는 2개. 과연 누가 킹왕짱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자, 그럼 다음 키워드 김수영 학생이 선택해 주시죠. 왕 선택하겠습니다. 왕. 자, 50점이 숨어 있습니다. 50점짜리 왕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신장에서 여과를 담당하는 기본 단위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자, 김수영 학생, 답은 네프론입니다. 네프론. 자, 네프론 정답입니다. 네, 네프론은 신장의 기능적 단위로 사람의 경우 좌우 신장에 각각 약 10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을 만드는 단위, 바로 네프론이었습니다. 자, 김수영 학생이 290점이 됐고요. 강경은 학생은 아직까지 210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문제가 100점의 배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갈릴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 김수영 학생이 이대로 쭉 100점을 더 얻어서 오늘의 킹왕짱으로 탄생하느냐, 아니면 강경은 학생이 막판대 역전극을 펼치느냐.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김수영 학생이 마지막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짱 선택하겠습니다. 짱! 자, 짱. 마지막 결정을 지을 문제, 10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주제에 관련된 소재를 찾는 사고 정리법 중 하나입니다.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각의 고리를 이어나가며 지도를 그리듯이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이 시각적 자, 강경은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이 문제 강경은 학생이 맞히게 되면 대역전극이 펼쳐집니다. 자, 만약 강경은 학생이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두 학생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두들 긴장하고 있는데요. 자, 강경은 학생 답은? 마인드맵입니다. 다시 한번. 마인드맵. 마인드맵. 자, 마인드맵이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킹왕짱을 가리는 최종 라운드. 마인드맵이 정답이라면 킹왕짱 사상 최초 대역전극이 펼쳐진다. 하지만 정답이 아니라면 김수영 학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데 과연 최후의 승자는? 자, 강경은 학생의 역전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두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느냐. 마인드맵 정답입니다. 와우. 네, 강경은 학생이 그야말로 막판대 역전극 100점짜리 짱 문제를 맞히면서 310점으로 오늘의 킹왕짱이 됐습니다. 오늘의 킹왕짱 강경은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자, 축하합니다. 와, 아직까지 이 장학금을 어디에 쓸지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장학금 판례를 받아들었습니다. 결정을 했나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에 쓸지? 부모님께 드려야겠죠. 아, 부모님이 응원도 많이 하고 또 같이 걱정도 많이 하면서 지켜봤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마지막 문제를 놓치면서 김수영 학생 킹왕짱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그 마인드맵이라는 정답을 우리 강경은 학생이 맞췄을 때
그때 심경이 어땠나요? 오늘 밤에 자다가 운영궁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마인드맵보다는 문형궁이 더 생각이 날 것 같다. 정말 안타깝죠. 딱 한 글자 차이로 정답을 맞히지 못했으니까. 혹시 또 마지막으로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세요. 우선 좋은 기회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중학교 3학년 동안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수영 학생 그리고 강경은 학생 두 학생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금석위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나 돌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뚫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